선행 시작은 초등 3학년, 응용 이상 수준, 시험 성적 기준은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일단은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방학 때 예습부터 시작하라. 기간은 최대 1년 권장, 할 때는 최소 응용 수준 정도까지는 해야 효과 있음. 제가 말해왔던 일반적인 선행 공식입니다. 이 말대로 하고 계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간혹 다른 수학 교육 전문가나 선배맘들이 선행은 못하는 아이일수록 해야 한다. 선행은 공식과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해도 된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혼란이 오시잖아요. 주단쌤이 우리 애는 실력이 안 되니까 선행시키지 말랬는데 깊이 있게 해야 시간 낭비 안 한댔는데 하고 말이죠. 오늘 그 얘기 톡 까놓고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실력, 수준과 환경 같은 것들이기도 하고요.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목표도 다르죠. 그러니 당연히 누구에게나 맞는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린 그거, 일반적인 권장 가이드입니다. 1, 2학년 때까지는 흥미 위주로 교구나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수학이 재밌다, 이렇게 쓸모있는 수학이라니 정도로 학습시키시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을 해야 하는 적기고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 구체적인 수학에서 추상화된 수학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고 아이들 간의 편차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는 선행이 필요한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편차의 이유는 일단 읽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의 차이 때문인데요. 수학에도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조금은 두각을 나타내는 응용 수준 이상의 아이들은 방학 때 한 학기 먼저 가볍게 예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행이 권장됩니다. 아이의 학습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학습 상황이란 다른 교과와의 균형, 아이의 두각 여부, 장래 진학이나 진로 목표에 따라 더 빠르게 또 더 천천히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차피 빨리 해봤자 아이가 이해하는 정도가 선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초5면 바로 이해할 걸 초3이면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3, 4, 5학년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이요. 또 빨리 하다 보면 요약적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서 어차피 다시 해야 하니까 1년 정도를 최대 선행 기간으로 잡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수박 겉핥듯이 공부하면 요령과 공식 외에는 남는 게 없으니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안 되어 다 잊어버려서 기왕 하는 거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 공식에 따라서 선행을 시키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다양한 아이들의 사례, 즉 여러 가지 기타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두 가지 유형의 아이들은 이 공식대로 시키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 어떤 아이들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수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 거품 영재 말고요. 찐 영재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수학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매우 큰 흥미를 가지고 있고 개념 한둘을 알려줬는데 두세 개의 응용을 하면서 시중의 문제집을 다 씹어먹을 정도로 풀어내는 아이들은 KMO를 비롯한 각종 경시들, 선행을 쭉쭉 빼면서 고등학교 때는 대학 수학까지 손대도 전혀 다른 학습에 무리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는 4년, 6년 선행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가짜 수학 영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초등 수학 영재는 또래보다 조금 나은 이해력과 암기력, 그리고 부모님을 비롯해 어른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인 경우 어찌어찌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들 결국에는 탈라요. 초등 고학년부터 배탈나기 시작해서 계속 밀어붙이면 수학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상황까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수학 영재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선행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아이들입니다. 네, 느리니까 선행은 꿈도 못 꾸죠?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느린 아이들은 초등 때까지는 그냥 제 속도에 최대한 맞춰주시고 중등 이후부터는 오히려 선행을 권장합니다. 네?
재학년 꼭 겨우 하는 아이한테 선행이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그 겨우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선행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은 수학적 지식과 기능의 습득, 수학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육성이라는 일반적인 수학 교육의 목표와는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재학년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학습해야 하지만 사실 중고등 수학에서는 느린 아이가 재학년 속도를 맞춰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중3 1학기에는 대수 파트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등을 배우는데요. 이 부분 계산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이거 연습하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한마디로 느린 아이가 재학년 속도를 따라오다가 중3이 되면 학기 내내 인수분해 연습하다가 끝이 나요. 따라갈 수는 당연히 없고 자괴감만 몰려오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억지로 버티고 있던 아이가 수학을 진짜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까지 부모님의 노력에 의해 정말 최소한의 현행 수학, 교과서 수준을 붙잡고 온 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 최소한 기본적인 연산이 되도록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선행을 하고 와야 재학년 속도를 느릿느릿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등 수학은 못하는 아이일수록 선행이 권장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산이 돼야 공식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당연히 재학년 심화가 안 되었으니까 이 선행이라는 것이 깊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공식, 기초개념 위주의 선행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재학년 학교 수학 수업 시간에 수학 용어나 문제가 아예 외계어가 될 테니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의 대입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수학 성적이 기본밖에 안 나온다면 그렇게 어렵게 따라가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요, 이건 목표와 전략에 따라 큰 의미가 있기도 하답니다. 현행 수능 수학을 예로 들어보면 목표가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라면 원점수 기준 64에서 67점 정도인데요. 이 정도 점수는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풀고 연습하는 성실함만 갖추고 있다면 느린 아이도 해낼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수시에서 수학에 자신이 없는 아이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최소한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대학, 학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기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느리지만 수학에 진짜 재능이 없지만 최소한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해서 수학이 아이 대입의 발목을 잡게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선행시키세요. 그것도 중등 이상 공식 기초 개념 위주로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기본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는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모두 다 수학을 잘하거나 1등급이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90점 이상 수학 영재는 아니지만 곧 잘하는 아이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선행 법칙을 따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뛰어난 아이는 제재할 필요 없이 아이의 속도를 따라가라. 이게 정답입니다. 단 우리 아이가 가짜 영재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판별할 필요가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리고 목표가 현실적으로 수능 3등급인 아이라면 따라가기 위해서 아이가 수학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선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선행은 아이들이 새로운 학습 내용을 미리 접함으로써 새롭게 배우는 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각자 자신의 학습 속도를 조절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선행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맞는 우리 아이를 위한 진짜 선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